안녕하십니까. 9월 13일은 그 법원의 날입니다. 10회입니다. 제 10회. 10년 전부터인데 그 법원의 날로 9월 13일을 지정합니다. 그런데 우리 근대 아마 재판이 사법권이 회복된 날로 봐서 48년 사법권이 회복된 날. 아마 해방 이후에 정부가 수립되고 처음 이제 사법권이 된 게 아마 9월 13일. 그래서 이제 법원의 날이다. 이렇게 기념식을 하고 있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이요, 상당히 민주당과 이재명을 향해서 이제 저는 강력한 경고, 이런 데 발언을 기념사에서 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딱 제가 보기에 이재명과 민주당을 겨냥한 이런 발언으로 누구나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한마디로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의 발언의 핵심은 이제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신속, 그 다음에 공정, 그리고 이제 당당한 재판을 강조했습니다. 신속, 공정, 그 다음에 당당한 재판, 당당, 신속하면 가장 신속한 재판을 가장 침해하는 게 누구죠? 그야말로 이재명이잖아요. 이재명. 아니, 이재명이가 선거법을 6개월 내에 다른 사람 다 6개월 내에 끝내거든, 1심을. 근데 지금 2년이 넘도록 못 끝낸 게 이재명이 때문이잖아요. 이재명이 왜 6개월 넘은 사람 없습니다. 이재명이가 유일하게 2년 끌은 거는 게 이재명이밖에 없습니다. 신속재판. 이재명을 겨냥해서 경고한 거예요. 신속. 그 다음에 대장동이나 이런 거는 성남 FC는 10년, 20년, 유동규 본부장은 이제 30년 걸린다 하잖아요. 이걸 겨냥한 거예요, 신속. 그 다음에 공정. 그리고 이제 당당이라는 게 뭐겠어요? 당당이라는 게 결국은 온갖 개딸들이나 민주당이 판사 탄핵하겠다, 처벌하겠다. 그런데 굴하지 말고 당당하게 판결해라. 이거 전부 민주당 판사 탄핵이나 급박, 이걸 겨냥했다고 다 해석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러니까 한 단어로 하면 이게 신속, 공정, 당당 재판인데, 제가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의 기념사 중에 그 세 개를 강조하는 핵심 부분을 자막으로 이제 한번 읽으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 자막의 글씨를, 기념사를 보면요, 첫 번째는 이제 신속한 재판을 강조하는 이런 이제 기념사입니다. 첫째 자막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속한 재판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에서 법원 구성원들이 심기일전에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덕분에 긍정적인 변화의 조짐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재판 지연의 골이 깊었던 만큼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걸리는 시간 또한 적지 않을 것이라 사료되는데, 법원장의 재판 업무 담당, 법관의 사무분담 장기화, 사무국장의 사법보좌관 겸직 등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눈에 띄는 게 법원장도 재판한다고 그랬죠. 신속한 재판을 위해서. 그리고 이제 법관의 사무분담을 장기화. 이 말은 이제 뭔가 중요 사건을 맡고 있는 판사는 좀 그 재판에 몰두할 수 있도록 편의도 주고 기간도 특혜를 줘야 된다 말이죠. 특례를. 사무분담 장기화. 그 다음에 사무국장도 사법보좌관을 겸직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특히 저는요, 여기서 중요한 게 이번에 이재용 삼성재판부 있잖아요. 삼성그룹의 이재용 회장, 고등법원의 재판부가 뭐랬습니까? 우리 재판부가 올해 안에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판결을 끝낼 테니까 다른 사건에게 배당을 좀 안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해서 오케이, 동의했다고 방송해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제도를 하고, 그 다음에 신진우 부장이 있잖아요, 수원에. 신진우 부장이 원래 이화영 가다가 2년이 지났는데 1년간 더 시간 줄 테니까 이화영 쌍방울 대북선거 마무리 지라 이랬잖아요. 이런 거죠. 근데 저는 필요하면요,
신진우 부장 1년 더 장기화, 사무분담 장기화라고 돼 있잖아, 법관. 이 말하기 1년 더 시간을 줘가지고요. 1년 더. 그냥 이재명 사건은 신 부장이 끝내시오. 신진우 부장이 이재명 사건은 끝내고 하시오.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럼 신속하게 할 거 아닙니까? 제 말은 이런 장기 미제를 막기 위해서는 중요 사건은 특히 신속해야 됩니다. 특히 국민적인 관심이나 또 엄청난 우리 대선과 혼란이 될 수 있는 나라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이런 형사사건들은요, 신속하게 결론을 내려줘야 됩니다. 그거 안 내리면 나라가 무너집니다. 두동을 나요. 조혜대 대법원장 그 신속한 재판이 다 필요한데, 특히 우리 이재명 재판처럼 나라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이런 거는 특히 신속하게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아마 근데 이 신속한 재판도 이재명이 가장 침해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재명의 전략이 침대 재판 아닙니까? 침대 재판. 시간을 질질 끌어서 대선 이후로 미룬다. 거기에 법원이 노려나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정한 재판. 이거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거 기념사 중에 공정한 재판을 이제 강조한 부분입니다. 신속한 재판 역시 공정한 재판이 전제돼야 하면 당연합니다. 권력이나 여론의 압력에 흔들리지 않는 불효불굴의 정신과 함께 설령 원하는 결론을 얻지 못한 국민 하더라도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결론의 이런 과정을 충실하게 설명하는 노력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시대의 흐름에 뒤처지는 형식적인 법논리에 매몰되지 않고 국민의 눈높이와 상식에 맞는 재판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 주십시오. 이게 공정한 재판입니다. 바로 노잖아. 권력이나 이 야당 권력도 권력이지, 여의도의 권력도 권력이지, 입법 권력 큰 권력이지. 왜? 판사를 탄핵하고 예산권 다 있으니까 동의권도 있고 국회가 큰 권력이잖아. 근데 판사들 이런 게 권력이나 개딸들 여론 압력에 흔들리지 말고 불효불굴의 정신, 그 다음에 일부 개딸들이 납득이 안 된다 하더라도 그 과정을 충실하게 설명해서 유죄를 때리면 되거든요. 이런 게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결국은 이제 국민의 눈높이와 상식에 맞는 이런 재판이 돼야 된다. 국민의 눈높이와 상식 보면 이재명이 뭐 볼 거 뭐 있습니까? 명백한데 죄들이 국민의 눈높이와 상식에 비추어 보면 범죄 혐의가 명백하잖아. 상식적으로 보면 아니 부지사가 구속됐는데 이화영이가 800만 불 북한에 주가 구속됐는데 이화영이가 이재명한테 보고했다고 보는 게 상식입니까? 보고 안 했다고 보는 게 상식입니까? 국민의 상식이 뭡니까? 맞잖아요. 국민의 상식이 뭐냐고요. 이화영이가 몰래, 이재명 몰래 대북 사업회가 혼자 9년 6개월 받는 게 이게 상식입니까? 아니면 이재명이가 공범이라고 보는 게 상식입니까? 뻔하잖아요. 정진상이도 마찬가지고요. 전부 이게 국민의 눈높이나 상식에 비추어 보면 이미 이재명 밑에 뭐 김인섭이, 이화영이, 정지상이, 김용이 다 구속된데 김용이도 보고 안 하고 자기 혼자 돈 끌어가 이재명이 경선 자금 썼다고 보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당연히 이재명한테 보고했다고 보는 게 상식 아닙니까? 법인카드도 마찬가지고. 이게 저는 이재명을 겨냥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중요합니다. 당당한 재판. 이거는 이게 특별히 강조한 것 같아요. 보통은 이제 신속한 재판, 공정한 재판을 항상 강조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특히 당당한 재판, 이거는 이게 강조한 게 이게 아주 의미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패러그래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당한 재판. 사법부는 국민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살도록 법을 바로 펴는 것을 궁극의 소명으로 삼아야 하고 그 소명의 핵심은 모든 법관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에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잖아요. 두려워하거나 망설이지 말고 오직 사건만을 보고 당당하게 재판하기를 당부합니다. 야, 두려워하거나 망설이지 말고 오직 사건만을 보고 당당하게 재판하기를 당부합니다. 이게 딱 이재명 겨냥한 거 아닙니까? 이걸 누굴 겨냥했겠어요? 이재명이 아니면. 지금 이재명이 아니면 누굴 겨냥했겠냐고. 판사들이 누굴 겁내겠냐고. 이재명이 아니면 누굴 겁내겠냐고요. 다른 사람 재판하고 있는 게 없잖아요.
근데 두려워하거나 판사들 탄핵 급박, 살해 협박, 그 유창훈 같은 두려워해가 개딸들이 협박에 쫄아가지고 말도 안 되는 판결했잖아요. 두려워하거나 망설이지 말고 오직 사건만을 보고 당당하게 탄핵 끝은 우리 막아줄 테니까 그거 겁내지 말고 탄핵이든 법외국제 처벌이든 당당하게 재판해라. 사건만을 보고 이렇게 당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이제 우리가 믿을 만한 데가 별로 없어요. 정치가 개판입니다. 정치가 한마디로 이게 완전히 대혼란입니다. 민주당이 이재명이 방탄 때문에 정치가 이미 개판돼 버렸습니다. 여의도가. 지금 믿을 만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오직 우리 믿을 만한 곳은 사법부 하나가 최후의 보루로 남아 있습니다. 사법부 하나 남아 있는 거예요. 사법부까지 무너져 버리면 그냥 이제 다 무너지는 거지 뭐. 입법부든 행정부든 지금 이게 정치가 개판인데 최후의 법치나 대한민국 수의 최후의 보루가 사법부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이하 판사들은 시대적 소명을 깊이 새겨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권력이나 또는 여론이나 이런 데에 좌우하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불효불굴의 강한 정신력으로 오로지 법과 원칙,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맞게 오직 사건만을 보고 당당하게 재판해야 됩니다. 이 말은 이재명에 대해서 당당하게 지은 죄가 얼마냐? 이재명이 점재명이 찌재명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라면 이게 얼마 때렸겠냐? 이걸 보고 형량을 정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80%가 위정 교사로 징역형 처벌되고 있는데 이재명이만 예외를 둘 이유가 없잖아요. 다 선거법에 웬만하면 이게 다 몇백만 원씩 당선 무효가 되고 있는데 이재명이만 예외를 들 수가 없잖아요. 다른 거 일체 고려할 필요가 없다. 오직 사건만을 봐야 됩니다. 사람을 보면 안 됩니다. 사건을 봐야 됩니다. 사람은 이름 가리고 사건을 보고 당당히 재판해야 된다. 그래서 이재명을 완전히 사법적으로 처단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